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민중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신민중 구단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중국의 스웨이 구단을 만났는데 이 전 라운드에서 신민중 구단 좀 완승을 거두나 싶다가 다시 좀 어려워졌다가 하지만 결국 그래도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라운드도 꼭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신진서 선수가 역시 7승 1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정환 구단도 6승 3패로 좋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역시 갑조리그 작년부터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기세가 대단합니다. 박정환 구단 중간에 3연패를 했지만 다시 연승을 하면서 기세를 올려가고 있고 갑조리그의 이동훈 선수도 좋고요. 신민준 선수 좋다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또 많이 안 좋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렇죠. 성적을 거둬주고 있어요. 매판 주장전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나쁘다고 보기도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9라운드 때 행복했었죠. 네, 정말 제가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왠지 강동현 구단의 패배가 아쉬워요. 네, 저 판만 딱 승리로 바뀌었어도 정말 퍼펙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9라운드 한국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순위표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수거랑저우가 선두,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속해 있는 중심 베이징이 2위로 상위권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 역시 상위권에 있고요. 박하민 선수, 커지 구단이 있는 샤먼 팀이 원래 항상 강팀으로 좀 순위권이 위쪽에 있는데 지금은 약간 위험한 그 위치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동훈 선수 그리고 저우르양 선수가 작년에 비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전력 약화가 이런 순위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위권인데요.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선전팀은 사실 13등이지만 선전하고 있어요. 진짜 선전하고 있고 왜냐면은 신민준 선수가 무조건 주장전을 뛰어야 될 만큼 뛰어야 되는 팀이고 나머지 받쳐주는 선수가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확실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하위팀 물론 하위권이긴 하지만 13위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라운드 오더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장전에서 신민준 선수와 스웨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선전팀이나 산시팀이나 주장전에 나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었고요. 신민준 선수, 스웨 선수와 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비교입니다. 두 선수는 상대 전적 1승 1패로 이제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고요. 네. 여러 가지 전력,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과로만 보면 스웨 구단이 더 앞서지만 또 요즘 기세로만 보면 또 신민중 구단이 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선수가 승리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만약에 중국 측에서 본다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스웨 구단이 유리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테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기세로 봤을 때 신민중 구단이 불리하다면 좀 뭔가 석 죽는다. 네, 그런 느낌이 네. 확실히 들죠. 굉장히 어려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모두 예상이 다를 것 같은 네. 그런 대결인데요. 그만큼 또 박빙의 승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굉장히 수익기로 바둑을 풀어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중반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신민중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홈팀이 이제 선취팀이라는 얘기고요. 사실 그러니까 샴페이란 선수가 자연스럽게 속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갑조리그 속기 전에 사실 한국 선수들이 가끔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두는 대국이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보면 오더가 미리 딱 속기 전이라고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원정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주장전이 있고 속기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일반 대국 1, 2 이런 식으로 오더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장전만 있고 나머지 이제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대국에서 홈팀이 어떤 대국을 속기전으로 선택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만 이제 흑백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속기전의 경우 홈팀이 흑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두 판을 흑번을 가져가는데 100번의 유리함이 아무래도 속기에서 좀 희석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속기 이제 100번, 그러니까 원정팀의 100번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속기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 이제 100번을 닿게 했을 경우 네. 원정팀의 경우 이제 속기전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약간 의아했던 게 보통 이제 용병을 쓴다는 거는 이제 이길 확률 이제 높게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속기는 그 의외성 때문에 아니 왜 용병을 써서 왜 속기전에 내보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속기전이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0만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100을 잡았는데 속기전이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속기전에 자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피로도 적게 대국료는 똑같이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 지난 라운드 좀 장치랑 선수한테 약간의 고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승리를 거두면서 또 괜찮은 수익을 또 올렸고요. 네. 그리고 심현준 구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9라운드를 두고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다음 판 누구랑 두냐고 물어보니까 새 구단이랑 둘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전에 나가는 게 확실하고 상대팀도 아마 주장은 새 구단일 것이다. 이거는 너무 좀 예상이 되는 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나갔는데 주장전을 안 뛸래야 안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 모두 올해 갑조리그 전 대국이 주장전입니다. 수혜 선수가 현재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주장전에 나왔고요. 신민준 구단도 3승 4패를 거두고 있는데 모두 주장전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구단이 주장전을 원해서 팀을 옮겼잖아요. 네. 옮길 거면 사실 신민준 선수 팀 쪽으로 옮기는 게 나았던 게 이제 항저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딩하오 선수라는 선수를 좀 키우고 있어서 교대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반면에 신민준 선수는 팀이 워낙 전력을 보면 대책이 좀 없어서요. 저는 그래도 아무리 주장전을 두고 싶다 그래도 사실 선전팀은 일단 뭐 좀 약간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팀 자체가 너무 좀 약한 세지 않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너무 커지나요? 부담감도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겨도 팀이 항상 예를 들어 지고 있으면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선턴팀이 정말 되게 꾸역꾸역 2점씩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3라운드 오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 매첩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산시팀이 이름 자체가 엄청 유명한 팀은 아니어서 네. 해볼 만하게 느껴지지만 이제 션페이란 선수가 지금 현재 7승 2패 속기에서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타오실란 선수가 정말 소리 없이 강한 선수로 올해도 6승 3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선전팀에서 별로 유리한 매치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신민준 선수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워실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인 성적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정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둬주는 그런 기사거든요. 바둑은 또 이곳저곳 걸치다가 3-3에 들어오는 요즘 바둑의 패턴을 딱 따르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판이 잘 풀려서 조금 쉽게 생각하다가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나중에 인공지능 봐도 그렇고 그 시점에도 반집은 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신민준 구단이 약간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올해 바둑을 보면 좀 깜빡깜빡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실수들이 가끔 나와요. 확실히 그 빈도가 좀 생겼죠. 네. 이제 농심배 예선전에서도 이영구 선수가 대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아직 그러기에는 신민준 구단이 21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신진서 구단은 참 신기하긴 해요. 신서구단은 진짜 예전에 지금의 기세는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막 연승 계속 할 때 정말 네. 질 것 같지가 않았을 때 거의 그때 포스를 거의 똑같이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커제나 박정훈 구단 말고 과연 누가 신진석 구단을 이길까 지금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박정환 구단과의 결승전이 사실 예고가 하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결이 정말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승률 기대치는 100에 6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보다 한 5% 정도 100이 올라갔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승률 기대치는 저렇게 나왔지만 신민준 구단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설령 좀 나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의식할 것 같고요. 예상대로 그곳을 벌려갔습니다. 이제 스웨 구단이 속해 있는 산시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시작 전까지는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로 보시면 그렇게 센 팀은 아닌데 뭔가 소리 없이 강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스웨 구단도 랭킹 1위 찍기 전까지는 정말 소리 없이 강한 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색깔이 약간 조용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스웨 구단이 처음에 중국 랭킹 1위 찍으면서 조금 올라설 때 참 인터뷰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시합을 앞두고 논어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다는 인터뷰가 네. 그때 나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논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말 화들짝 놀랐던 그런 인터뷰를 받고 그런 만큼 뭔가 왠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인격 수양이 잘 돼 있는 느낌이고 네. 실제로도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고 말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차라리 실내를 좋아한다면 이곳을 붙이고 뛰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이게 되게 쉽긴 쉬워요. 거기 붙이고 뛰는 게 정말 제일 쉽죠. 네. 다른 뭐 변화가 나올 게 없어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 않는 정석이어서 잘 붙이진 않는데 네. 그래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두니까 나도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신민준 구단은 아마 이 마늘모를 가장 선호할 겁니다. 신민준 구단의 바둑의 중심에는 역시 두터움이 있거든요. 두터움으로 판을 풀어갈 때 훨씬 더 바둑을 편하게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민준 구단은 마늘모를 선호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실제로 신민준 구단의 바둑을 보면 마늘모 혹은 굉장히 두터운 행마들을 선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몇 년 전에 신민준 구단은 내가 가진 재능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신민준 구단은 본인이 가진 색깔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잘 아는 그런 단계로 좀 올라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신민준 구단이 좀 바뀌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2년 사이에 사람도 훨씬 성숙해 있고 네. 바둑도 훨씬 성숙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확실히 어린 선수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신민준 구단 진짜 어릴 때는 바둑 스타일도 이렇게 전투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네. 이제는 좀 두터움을 이용해서 싸우는 방식. 또 저는 이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이 7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는데 즉 지금부터 바둑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웨 구단은 좌변 쪽에서 흙에 짚날 곳을 없애고 지금처럼 이 붙여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이 좌변의 침입을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신민준 구단도 어찌 됐던 선수로 처리가 되고 우변
이 자리를 둘 수 있어서 흑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뭔가 초반이 조금은 잔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 바둑 정말 불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왠지 느낌이 판의 조짐이 한번 전투가 붙을 것 같다. 크게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두 선수가 워낙 또 수익기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막 쉽게 정리하면서 집바둑으로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느 한쪽이 뜻밖의 이득을 얻는다면은 그렇죠. 빠르게 물렀을 겁니다. 그 선수가 이득을 얻은 선수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서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티격태격할 테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을 번지거든요. 뭐 송태곤 해설위원도 오랫동안 바둑을 두셨지만 바둑이라는 게 시작할 때부터 크게 붙을 거야라고 해서 싸움이 아주 큰 싸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사소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진짜 뭐 교환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서로 이제 어느 한쪽은 하고 싶고 어느 한쪽은 당하기 싫고 근데 그 교환이 진짜 뭐 한 집이 이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비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이 커지다 보면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로 번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네. 이제 제 눈에는 우상 쪽 3-3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제는 어디 걸친다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네. 애매하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 걸치는 게 좀 유력해 보이면 모를까 애매하면 3-3이 먼저 떠올라요. 사실 스웨 구단이 이런 데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많이 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식 모양처럼 둬서 인공지능 초창기 때는 스웨 구단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단호하게 3-3을 선택을 했고 저도 뭐 당연히 3-3이었을 것 같고 이런 데 둬도 붙이고 이렇게 뛰었을 것 같아요. 신민준 구단도 네. 이런 식으로 두고 오히려 벌리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두고 그냥 지켰을 것 같거든요. 좀 바둑이 좀 재미가 없지만 이 세력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흑이 편하다는 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웨 구단도 3-3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설명하면서도 어렵고 근데 지금 뒀어요. 스웨 구단은 쉬운 선택을 했네요. 그냥 치받아서 간명한 선택을 했고요. 신민준 구단은 저쪽 진행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당연히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창호 구단이 그냥 늘어주는 맥락과 비슷할까요? 사실 저렇게 두는 게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최근에 이제 어린 기사들이 두는 방향으로 안 뒀을 뿐이지 쉽게 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창호 구단이 두는 쉬운 선택들이 절대 큰 이상점이 아닙니다. 네. 다만 최근 기사들이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연구했던 수법들을 좀 두고 싶은 것 뿐이지 뭐 승률 기대치가 거기서부터 확 이상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절의 승률 기대치는 다시 또 100이 늘어났는데요. 저기를 먼저 결정했어야 된다. 뭐 절의 의도를 추측하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젖혀가면서 이쪽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절에는 이제
흑의 승률 기대치를 조금 떨어뜨려서 이제 안윤준 해설위원이 이제 우하기 쪽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은 뭐 전혀 뭐 잘못되지 않았다. 여기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워낙 미묘한 차이라서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바둑은 인공지능이 봐도 잘 모를 정도로 대등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 끊어서 싸움으로 번지는 이 진행들이 초반에 첫 번째 승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저곳에서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저기서 그냥 시작을 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뭔가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만약에 유불리가 안 갈린다면 다시 또 미세한 바도 전환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어느 한쪽이 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쉽게 타협해주는 기사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수혜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수일계를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좀 등장했을 때 뭔가 좀 속칭 샌님 같은 이미지랑 다르게 네. 정말 파이터 같은 느낌으로 전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강자들이 정말 까다로워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수혜 구단이었고요. 지금 예전 같은 느낌으로 싸우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전투력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네. 수혜 구단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최정 선수의 전투력이 갑자기 그 수혜 구단을 상대로 전투로 두 판을 이긴 거니까요. 네. 최정 구단의 전투력도 참 대단하죠.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네. 신민준 구단은 역시 우상기 쪽 그 젖히고 호구 치는 수를 선수를 했고요. 저곳이 선수가 되어야지 변 쪽으로 이제 벌릴 때 약점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응급 처방을 하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선택을 신민준 구단은 한 것이고요. 솔직한 의도인데요. 신민준,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의도를 거스르고자 어차피 먼저 백이 두더라도 별 볼 일이 없다. 뭐 여기나 지금 젖혀서 두면은 어차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저 흑돌이 의외로 탄력이 많아서 끊어진다고 해도 쉬 죽는 돌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백이 별게 없는데요. 이거는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 흑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네. 한 칸 뛴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 구단이 뭔가 다음 준비된 수순이 없다면 초반에 괜찮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늘었어요. 그냥 늘은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백이 끊어갔을 때부터의 진행이 결과적으로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은 흑 쪽에서 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변에 집을 만들면서 나오는 방향 자체도 백이 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흑이 백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 망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오. 네. 저래가 보여줘. 역시 붙여갔는데요.
저래가 보여주는 참고도는 이곳을 늘고 이곳을 여기를 붙여서 뭐 어마어마한 바꿔치기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막으면 역시 이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게 싫어서 이것을 뚫게 되면 이곳을 늘어서요. 늘고 있고요. 막고 붙이고 여기까지 보여줬거든요. 뭐 그 다음은 안 봐도 여기를 둔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뭐 하나 받고요. 네, 여기 하나는 받아야겠죠. 이 바꿔치기가 5대5다. 한 5점을 잡았지만 중앙의 두터움이 이 백돌들이 약해져서 흑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려운데요.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50대 50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흑이 더 두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도 지금 뭔가 흑의 작전은 왠지 여기 늘었을 때부터 이런 곳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백의 약점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신민중 구단 생각은 어딘가 딴 데 둬버리면 바로 끊어서 두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신민준 구단의 최근 5경기 3승 2패고요. 농심배 예선에서 이제 이영구 구단에게 이기고 예선 준결승에서 이제 원성진 구단에게 패했죠. 원성진 구단은 또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첫 번째 그 농심배 예선 통과자가 되었고요. 자원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는 3승 2패입니다. 또 이제 용성전 8강전 같은 경우에는 뭐 꽤 오랫동안 영원히 둬야 될 기사죠. 이제 신진서 구단한테 패배를 했는데요. 네. 뭔가 신진서 구단한테 한국 그 또래 기사들이 참 많이 지기는 해요. 본인 스스로 신민준 선수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또 그런 것 치고는 또 두 선수가 워낙 가까워서요. 네. 이제 가끔 이제 국가대표실을 보면은 거의 웬만하면 둘이 같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거의 붙어 있던데요, 뭐.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한국 바둑계를 위해서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두 선수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거나 하면은 같이 공부도 잘 안 될 테고 네. 좋은 효과가 아닐 텐데 워낙 가까운 기사들이니까 서로 좀 의지도 될 것 같고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단순히 두 선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갑조릭을 두고 있는 김명훈 선수, 박하민 선수, 또 설현준 선수 다 같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곳이 약점이 신경이 쓰였던 스웨 구단은 지켜주는 선택을 했고요. 흑도 뭐 다음 한 수는 느는 한 수겠죠. 그렇죠. 흑도 아무리 우변을 잡는다고 그래도 상변 쪽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으면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요. 무조건 여기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변 쪽을 받은 이후에 과연 여기 전투가 어떻게 될 건지 모양상은 흑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뭐 백도 제가 백이라면 또 아예 못 싸울 모양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냥 서로 흑이든 백이든 되게 어려운 전투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흑은 역시 늘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좌변 흑돌도 어떻게 보면 차단당하게 되면은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변의 흑돌은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또 연결되는 것 자체가 좌변 쪽에도 좀 힘이 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돌이 합쳐 살고 우변만 깔끔하게 흑집이 된다면 당연히 흑의 우세. 네.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스웨 구단의
상황이고요. 네, 백은 일단 그곳까지는 밀어놓는 게 전혀 악수가 아니고요. 흑도 우변을 너무 두고 싶지만 아까와 비슷하게 이 자리를 막혀서 공격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 혹시 살더라도 좌변도 또 곤마가 되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흑은 늘어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나갔을 때 전투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길 이제 두고 나갔을 때 흑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운 전투인 것 같고 이게 타협일 것 같네요. 여길 붙이고요. 나가면 있는 게 있어요. 백이 먼저 찔러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먼저 찌르면은 이렇게 해서 타협. 아, 근데 이렇게 두면은 백이 좋다. 백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결과는 아니지만 백의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가 돼서 이 정도면 백이 편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붙이고 끊는 것만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흑이 끊지 않고 이곳을 이어도 백이 여길 연결해봤자 단수치고 끊기면은 흑은 내수고 백은 세수이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빠르고요. 백이 여길 잇고 끊었을 때 같은 내수인데 중앙 쪽이 바로 막아갈 수가 없어요. 뚫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장면에서 붙이게 된다면은 바꿔치기가 서로 최선의 진행입니다. 스웨 구단의 선택은 아예 우변 쪽을 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절에는 지금 창고 승률 그래프는 거의 변화가 사실상 없이 창고도가 여기를 이제 뛰어나가야 된다. 뛰어나가고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역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절의 창고도는 여기는 아까부터 계속 뛰어나가야 되고 흑이 이곳을 잡았을 시 이제 다른 큰 곳을 둬서 백이 약간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역시 중앙 쪽을 뛰어나갈 생각이면은 이 교환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이 교환했다는 것 스웨 구단 더 강하게 뒀습니다. 좌하기 이상만 안 당하면은 저는 흑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너무 크게 들어가서. 좀 말이 되려면 백의 선수 비기여야 좀 얘기가 되는데요. 네. 지금 진행은 흑의 선수 비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흑이 좋을 테고요. 지금 백이 할 수 있는 것은 저 모양을 굳이 결행하지 않고 이제 패모양 남겨놓은 채로 움직이는 것이 정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스웨 구단의 이 강력한 선택 모험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 이 전투를 다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어쩌면 이곳을 느는 선택을 늘고 이곳을 붙이고 끊는 선택을 한 다음부터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젖히면 안 낼 수 없어서 쭉쭉 늘어줬고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움직였는데 그래도 백이 조금 그냥 뛰었다면 좀 안 좋을 것을 막아주는 덕분에 오히려 약간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모양이 빅 혹은 폐의 모양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신민준 구단도 알고 두는 걸 테고요. 시간을 엄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인데요. 실전에 이 모양 나오면 이제 머리만 쥐어싸고 네.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다가 아 머리 깨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머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런 상황 하면은 자체로도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둬야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속기전이어서 둘 다 초읽긴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직감대로 초읽기를 하는 쪽이 속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초읽기니까 어차피 같이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시간이 많으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 결론이 잘 안 나오거든요. 손을 뺐어요. 근데 그거요? 추천한 곳은 아니죠. 절의 창고도도 여기 이제 이곳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 백이 이 자리를 두네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연결을 안 시켜준다. 이건 뭐 창고도를 나는 프로 기사가 창고도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러고 이제 여길 둬서 패를 들어가네요 이제. 그냥 사실 지금 머리가 아픈 장면이긴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싶고요. 그만큼 좀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흑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깨 짚은 거는 좀 영향을 주면서 이돌과 이돌을 연결시키고 싶다.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네. 요 넉점과 요돌이 연결되고 설령 이 5점 포기할 수 있다. 또 이쪽을 잡으면 되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5점도 쉽게 잡히는 모양도 아니네요. 6위를 나중에 그렇네요. 깔끔하게 이러면 잡히지 않네요. 이쪽 끊기는 맛도 있어서 뭐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네. 일단 신민중 구단의 지금 어깨 짚고 좌변 쪽 돌과 상변 쪽 돌 일부분이 연결하는 이 선택은 좋아 보입니다. 뭔가 일종의 내친 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흑의 승률 기대치가 좀 더 높아졌네요. 근데 참고도가 이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변화를 보여주네요. 이걸 있는 건 당연하다고 네. 보고요. 여기서 그냥 6을 둡니다. 이거야 당연히 높아야죠. 여기 치고 이걸 뒀으니까요. 네. 이걸 또 패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패를 따내면 이제 패감을 쓰고 받을 때 따내고 여기까지 이제 보여주고 7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늘어진 패 정도 있고 뭐 그렇게 버텨야 된다는 얘긴데요. 근데 이거는 그 승률 예측이 7대 3이지 실제로는 더 흑이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스웨 구단이 이곳을 뒀을 때 설마 신민중 구단이 그냥 어디론가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발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쪽 수익기를 하다가 당장은 안 되고 네. 패감이나 이런 관계상 만들려고 움직였다라고 그냥 판단이 안 되고 그런데 뭐 있었을 때 이어주면은 그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결국은 때려내서 버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집을 냈습니다. 집을 냈고 흑은 우상기 쪽을 뭐 하나 먹여쳐 놓지 않을까. 악수는 아니죠. 교환 자체가. 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안 먹이, 그러니까 먹이쳤을 때 저희가 뭐 잘못 생각한 게 있나요? 이어주면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생각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흑선패로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잡으러 갔을 경우에는 흑선패가 확실시되는 모양이고요. 때려내는 한 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먹이쳐놓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죠. 먹여쳐 놓고 이제 뒤에서 수를 줄이고요. 일단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뭐 똑같죠. 상관없죠. 백이 여기를 잇는 것은 여전히 네. 이게 흑이 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죠. 이건 이건 이제 와선 그냥 잡히나요, 혹시? 어차피 이걸 먼저 밀면 비금 네. 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빅이네요. 흑선 빅. 빅. 네. 뭐 아주 기분 좋은 빅이죠. 이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못 두네요. 백이. 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바둑이 끝났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결국은 젖혀서 잡으러 가는 패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히 여기를 먹여치고 우상 쪽이랑 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 지금 보고 왔더니 오히려 여길 두고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패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백이 먼저 둬도 사실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둬야죠. 네, 이러고 이 자리를 둬서 팩감을 반대로 이제 반대 입장에 팩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크게 패감을 만들 여유가 많다. 왜냐면 여기가 패 모양이 엄청 재밌는 게 하나 메우고 백이 완전히 또 해소하려면 메워도 대체 몇 번을 둬야죠? 아, 이러면 예, 지금 이러면 두 번 나야 네. 잡혀요. 그러니까 두 번을 딴 데를 더 둘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지금. 아니요, 두 번 놔도 먹이치면 아직도 끝이 아닌가요? 이걸 먹이쳐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먹이치면 여기 뒤로 메우는 게 한 수가 늘었잖아요. 아, 하나 먹이쳐 놓는 거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또 둬야 돼요. 또 세 번을 둬야 잡는 겁니다. 확실하게 잡으려면 왜냐면 여기 패가 네, 이제서야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세 번을 도놨어야 이제 유가무가로 잡혀 있는 모양인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패입니다. 늘어진 패든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패감 만들 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지금 인공지능 오히려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이쪽으로 먹이치는 수는 물론 여기를 단수 쳤을 때요. 패가 서로 긴박해집니다. 서로 이곳을 끊고 이 패는 서로 물러남이 없는 큰 패지만 한 번 백이 이기면 다 잡는 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의 위험 부담이 오히려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번 둬도 해소할 수 없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패감을 만들어라. 진짜 그곳으로 막네요. 왠지 저희한테 그러니까 신민정한테 기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신민정 구단의 선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걸 막았다는 것은 패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활용들을 하겠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판단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판단이 어려운 장면인데 일단 이게 사실은 실전에 둘 때는 잘 안 보여요. 자신의 돌이 죽는 거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오히려 버렸을 때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신민준 구단이 실전에서 진짜 이 선택을 하고 뭐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고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죽여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실전에서 저는 아예 거의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이면 사실 거의 이쪽으로 끌어서 패를 하고 있죠. 네. 이가 먹이치는 수를 보고 이거는 내가 이 패를 이기겠구나 하다가 때려내면
이거는 그래도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패가 번지고 끼우고 사실 그 술길을 쓸고 다니고 밀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버리고 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아직 잡힌 건 아니죠. 잡힌 건 아닌데 이런 선택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제 생각엔 버릴 것 같아요. 이 돌을 버리는 게 오히려 좋아요. 네, 버리고 계속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100으로 하여금 몇 번이나 지키게. 그리고 여기 막아가는 거를 너무 기분 좋게 본 것 같아요. 이수가 진짜 놓여지니까 좌상기를 받자니 이 자리 두면은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돌이 하나 착점이 와 있는 거고, 백이 이제 이런 걸 둬서 여기를 어떻게 이으면은 막아서 정리가 되긴 되는데, 이거 날일자 하면 진짜 너무 괴로워지거든요, 점점. 그리고 여기도 함부로 둘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충이 차버리면요. 이거 바로 못 메우면 이쪽 패가 달라집니다. 이쪽 패가 오히려 흙이 이기는 패가 될 수가 있어서 물론 당장은 이 돌 잡히고 또 끊어지는 패감 쓰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바로 가진 않겠지만 중앙 자체로 끊어졌죠. 그리고 이쪽 먼저 이득 보고 간다면 또 여기도 좀 신경 쓰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저래가 자꾸 이쪽을 두라고 했던 것이 여기를 어깨 짚고 뛰었을 때 결국 막는 게 좋아서 그렇게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숫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의미가 파악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를 왜 집착했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날짜를 가죠. 지금 신민준 구단은 오히려 좌상기를 잡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패를 나중에 백이 이기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끊어져 싸운 전투로 봤을 때 2석점과 2일대를 모두 잡는 데 성공을 하지만 대가로 좌상을 잃은 겁니다. 덩어리로 볼 때는 이쪽 훨씬 커 보이지만 좌상은 원래 백집이 꽤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것이 날아갔고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패맛이 남아있고 또 이 한 점이 깔끔하게 잡히면서 중앙이 두터워진 것도 흙이 얻은 이점입니다. 여기는 다 선수거든요.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지금 그리고 이길 확률이 또 높아 보이고요. 이런 선택을 돌을 오히려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민준 구단이 지금 컨디션이 괜찮구나. 오늘 이봐도 컨디션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좌상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좌상기 같은 경우는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이 두더라도 이거는 뭐 딱히 어디 갈 곳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뒷맛이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 적어도 오른쪽에 패가 있는 이상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가 뭐 자체로도 역시 잘 안 되는 모양 같고 이런 데가 그나마 귀찮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체로 잘 안 되나요? 어지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잡히긴 잡혔고 이런 데도 좀 끼워서요. 이쪽에 흑돌들이 좀 단단해서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혔다면 흑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바꿔치기라고 하기엔 아직 단패잖아요. 백이 이제 먼저 우변을 두겠죠. 그러면 이제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거든요. 네, 한 수 늘어진 패인데 해소가 안 되는 한 수 늘어진 패. 그렇죠. 사실 이럴 때가 기분이 좋아요. 저 패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약간 여유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경계해야 될 거는 방심입니다. 방심만 안 하면 돼요. 일단 신민준 구단 바둑은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거 붙이는 거 여기 하나 젖혀놓고 붙일까요? 이거는 여기가 튼튼해서 이거 잡혔거든요. 어허. 이거 뭐 없죠? 이거 붙여서
붙여서 만약에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한데요. 6구 만약에 넘어갈 수 있으면. 한 수 늘어진 패 없어도 흙이 편합니다, 바둑이. 근데 이거는 큰 짐 때문에 적어도 이 한 수 늘어진 패가 이 맛만 해결해 준다고 해도 흙이 괜찮아요. 집으로 흙이 앞선 바둑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진짜 맛이 있긴 있는 건가요? 좋으니까 예, 예. 있다고 자, 생각. 바둑이 너무 좋으니까. 신민준보다는 네, 그곳을 찝히는 것. 사실 스웨구단 입장에서 거의 역올당하면 또 막 기분이 안 좋겠네요. 인공지능 창고도 자체가 진짜 그렇게 보는 게 맞나 봐요. 물론 백은 뭐 여길 찔러놓고 두고 흑이 여길 좀 몇 수 두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흑의 마지막 선택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길 아래를 미는 걸로 지금 83%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둑 자체가 그냥 우비안의 패만큼 좋다. 그냥 뭐 안 해도 된다. 저는 패감 때문에 끊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만 남은 상황인데요. 신민준 구단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